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 가운데 내일부터는 40대 이하 국민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일단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가 또 주말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670명이고요. 네. 이제 최다가 나왔고 이번 4차 대유행 중이랑도 비교를 해봐도 7월 24일 날 1,264명이 나온 이후로 예. 거의 한 200~300명 정도, 400명 가까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추가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발생한 양상이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요. 예. 일단은 이번 4차 대유행의 중심으로 지적됐던 서울 같은 경우에 4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그동안 매주 토요일 날 나왔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제일 적은 숫자가 나왔고 그래서 예. 아주 조금씩이지만 감소하고 있는 거는 맞아 보이고 예. 그다음에 경기도는 반면에 지난주에 406명 나왔던 게 어제 456명 나왔습니다. 토요일 날. 늘었네요. 그래서 늘었고 인천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89명 나왔던 게 이번 주엔 70명으로 조금 줄어서 예. 수도권은 비교적 보합세 내지는 약간 주는 양상에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대로 반영된 게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8%로 좀 감소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도권은 이제 보합세 내지는 약간 주는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 반면에 문제는 비수도권입니다. 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어저께 확진자 숫자가 비수도권만 700명이 넘어갔거든요. 예. 703명입니다. 그래서 42%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지금 제일 문제는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예.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어저께 확진자가 145명, 경남이 117명, 울산이 58명으로 합치면 320명이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의 거의 19%가 되고요. 이게 지금 단위 인구 10만 명당 4.1명으로 4단계 기준을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확진자세가 심상치 않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정부 발표로 봐도 지금이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된 녹취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차 대유행이 이제까지 겪은 유행보다는 규모도 가장 크지만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는 아마도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선의 방역 요원들조차도 지금 현재 방역을 하면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고요.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지난 3차 대유행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예. 판단을 한 건데요. 3차 대유행 당시 정점이 베이스라인에 한 7~8배 정도 상승을 했고 예. 그다음에 여기까지 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43일 정도. 그래서 한 6~7주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4차 대유행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급작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예. 앞으로 몇 주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그 예상을 하고 예.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약간 3차 대유행과 4차 대유행 지금 양상이 다릅니다. 예. 양상이 다른 가장 큰 이유가 3차 대유행 때는 발생하는 거를 보면서 방역 조치가 좀 뒤쫓아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4차 대유행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4단계 진입을 했거든요. 예. 아마 저희가 7월 초에 7월 8일 날 4단계 안 들어갔으면 지금쯤 제 예상에는 아마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환자가 나왔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확산세를 비교적 좀 초반부터 강력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금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양상이 약간은 다른데 양상이 다른 이유가 아무래도 4차 대유행인 지금은 델타 변이라는 보다 더 전염력이 강한 변이가 들어오면서 예. 예전보다는 더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제대로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지리한 좀 양상이 예. 앞으로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시긴 해야겠지만 몇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지금 상황은? 일단은 수도권이 4단계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 내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요. 아마도 3, 4단계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굉장히 천천히 느려질 것 같은데 문제는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곳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1,500에서 2,000명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2,000명 선을 저희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그 해외에서 하는 것처럼 확진자 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치명률을 낮추는 데 좀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치명률이라는 게 사망률을 얘기를 하는 거라면 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 후유증들 예. 중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사망률도 있고 위중증 환자 숫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롱코비드라고 부르는 코로나19를 앓고 난 뒤 여러 가지 후유증들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치명률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가 꽤 낮은 편이지만 1% 정도대로 예. 지금 위중증 환자 숫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4월 달에 한 100명 정도 수준에서 지금 8월 7일 기준으로 377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377명까지 증가한 위중증 환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위중증 환자에서 가장 많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가 50대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이 바로 40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40, 50대에서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비율은 적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40대하고 50대면 사회의 중간을 책임지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서 위중증 환자가 늘거나 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망률만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러한 방역 지침을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예. 위중증 환자의 숫자, 그다음 위중증 환자의 비율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방역 지침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400명에 가까운 위중증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정광훈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금 광복절에 또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위험하죠.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몇 번의 대유행을 겪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서울 도심 집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그런 예.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서울 도심 집회 때 코로나19 유행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전에는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역에 비교적 협조하는 분위기였다면 예. 서울 도심 집회 관련돼서는 방역에 비교적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결국 지역사회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이게 결국은 3차 대유행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훨씬 더 전염력이 높은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서울 도심 집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또 방역에 대한 협조가 지난번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베이스라인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 큰 그런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예. 지금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조금 전에 위중증 환자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40, 50대에서의 치명률도 문제가 되고 그 위중증 환자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도 문제가 되지만 40, 50대 위중증 환자는 꼭 우리가 낫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의료 자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한 명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의료 자원의 거의 한 5%, 그러니까 5배 정도 많은 의료 자원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 많은 의료 자원을 쓰다 보면은 다른 병들을 치료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게 결국은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얘기하는 추가 사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 부담이나 의료적 부담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거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의료 부담들이 결국은 예방 접종의 지연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방 접종도 결국은 의료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건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는 이런 지난번에 서울 도심 집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겠고요. 또 교회 측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이달 말이면 우리 학생들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내일쯤 이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최선의 방향이 있을까요? 예, 이런 교육에 관련된 문제도 또 굉장히 또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런 교육에도 또 계속 또 영향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학생 교육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예.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 학력 격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4단계는 워낙에 전면 등교 금지이지만 예. 그래도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틀을 잡아주기에 제일 중요한 연령대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는 아마 이제 좀 밀집도를 많이 완화시켜서 예. 4단계에서 일부 등교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4단계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좀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예방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만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시점이 지금 9월 말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더 증폭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돌파 감염 사례가 이게 뭐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파 감염은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보고가 됐었던 사례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는 꽤 많은 사례들 1,000건 넘는 이제 사례들이 보고가 됐는데요. 예. 이러한 돌파 감염이 나오는 이유는 예방 접종을 하고 나더라도 예방 접종 이후에 생기는 면역력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역력이 형성이 돼도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양이 많거나 이러면 일부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돌파 감염이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방 접종의 여러 효과들 중에서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효과들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으로 가거나 또는 사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돌파 감염이 돼도 국내에서 여태까지 돌파 감염 사례를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0.1% 미만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치명률 1에서 2%보다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파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얘기를 하시지만 이러한 위중증이나 또는 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해외에서도 지금 보면은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막을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예방 접종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보고되는 집단 돌파 감염 사례들이 요양병원에서 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양병원은 그 백신 접종을 좀 서둘러서 했던 곳이잖아요. 그럼 이게 백신의 효능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제일 서둘러서 했던 곳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보고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코로나19로 인한 예방 효과가 접종 초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예. 접종 초기에는 거의 95% 정도 유지가 됐던 게 지금 한 84%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예. 얘기를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러한 면역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화되는 측면들이 일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델타 변이와 같이 감염력이 높은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보이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그런 효과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예방 접종을 했던 아스트라제네카를 조금 돌파할 수 있는 델타 변이의 확산이 일단은 첫 번째로 의심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양원에 예방 접종 서둘러 하기는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전원이 다 맞은 건 아닙니다. 예. 접종률이 한 80% 조금 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예방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또 일부 예방 접종자들 사이에도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백신 접종이 답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벌써 이제 내년 백신을 계약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정부도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도입이 초기 단계는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mRNA 백신을 중심으로 지금 전 국민이 1회 접종하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부스터샷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또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국이 아마 부스터샷 때문에 백신 계약을 빨리 서두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부도 이미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발언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미 금년 중순 정도부터 이러한 부스터샷을 통한 추가 접종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서둘러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지금 여기 발언한 대로 아마 계약이 완료되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아까 전에 질문이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돌파 감염이 생기고 하면 집단 면역 시기를 조금 더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집단 면역의 시기는 돌파 감염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집단 면역에 달성할 수 있는 예방 접종자의 비율을 70%로 계속 계산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19 유형에 비해서 분명히 감염력이 높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 이렇게 높아진 감염력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19 예방 접종자의 비율은 해외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80에서 90%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80에서 90%까지 접종이 돼야 예. 아마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요. 예. 우리 아마 거기에 맞춰 갖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국민의 80에서 90%면은 그거는 거의 학생들까지 포함한 수치가 거의 돼야 다 될 맞아야 거 되는. 맞습니다. 예. 그런 수치가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지는 분들 위주부터 먼저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정도 수치에 도달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그러면은 70%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분명히 일부 감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거는 집단 면역이 되더라도 예. 코로나19 감염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 감염이 있을 가능성은 많고, 그러니까 유지될 가능성은 많고, 다만 소규모 감염이 진행이 될 거고, 예. 그 소규모 감염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예방 접종을 맞아야지 집단 면역에 의해서 내가 보호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백신 접종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겠죠. 내일부터 이제 40대 이하 국민들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계속 이제 예방 접종 예약하는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어려움 점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 접종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IT 업체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다양화해서 손쉽게 가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동시에 몰리는 분들이 좀 숫자가 적어지도록 예. 10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생년월일에 제일 끝 날짜에 맞게끔 예방 접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예방 접종 예약 같은 경우에는 타인 인증, 가족 인증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본인 인증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 백신 접종 하시는 분들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예방 접종에 대한 부작용은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분 이내에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이제 과민 반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반적인 면역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보통 한 3일 이내에 나타나게 되고, 이 3일 이내에 나타난 면역 반응은 대부분 이제 고열이라든가 또는 근육통이라든가 접종 부의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헤얼진 통제를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장기 부작용이 일부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에 주로 접종이 되는 모더나나 화이자는 심근염, 심낭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근염, 심낭염은 보통 14일 이내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예. 그다음 14일 이내는 무리한 운동,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 주의 사항까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